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헥토파이낸셜입니다. 헥토파이낸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사업하는 영역이 이제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접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헥토파이낸셜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6월 18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헥토파이낸셜 매수하였습니다. 간편결제 핵심기업입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늘 오전 9시 7분쯤에 이제 매수를 해서 바로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주가는 꽤나 상승을 했죠. 현재 제 계좌에서는 약 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잡았느냐? 보시면 시초가를 대비했을 때 갭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갭상승이 진행되면서 갭상승과 동시에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쯤 지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때쯤에서 매수를 시작한 것이고, 현재는 약 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9%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럼 헥토파이낸셜이 정확히 뭐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내 혹은 해외에서 뭐 정산이라던가 아니면 환전, 해외에서의 그런 물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셀러일 경우에는 해외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물건을 올려서 이제 대금을 전환받을 때 그럼 환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환전 혹은 송금 받을 때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송금 해줄 때든 받을 때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금융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마존, 뭐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테무, 뭐 라쿠텐 이런 쪽에서의 이제 금융 시스템을 담당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는 압도적 1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유통망,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떴었죠. 이제 아마존에서 대한민국 K뷰티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자, 아마존에서 K뷰티의 진출을 돕겠다. 어떻게 돕겠느냐? 이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주겠다. 어떻게? 기획부터 제조, 패키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혹은 마케팅까지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럼 왜 지원해 주는데? 1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현재 K뷰티의 강세가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K뷰티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화장품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중소화장품 기업이라고 본다면, 자, 대금을 팔았어요. 그리고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100억 정도의 수익이 곧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인데,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증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산을 한다거나 제조를 한다거나 임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갖가지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봉착함에 있어서 2주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틀, 3일 뒤에 내 잔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주 뒤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투자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헥토파이낸셜입니다.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이제 환전, 뭐 정산부터 환전, 송금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주는, 실시간으로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요. 뭐 현금 결제 서비스 1등이고요. 지급대행 서비스, 피지라고 하죠. 이것도 당연히 1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STO 열풍이 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한번 했었어요. STO를 불었을 때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이제 가상 계좌, 가상 자산을 통한 이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가상 계좌의 뭐 송금 아니면 결제, 정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헥토파이낸셜인데, 쉽게 말해서 미국에는 스퀘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스퀘어 쪽에서도 가상자산의 그런 결제라던가 혹은 지갑 혹은 이제 정산, 송금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헥토파이낸셜도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STO 열풍이 불었을 때 아니면 비트코인이 한창 떴을 때 관련 기업으로서 핵심된 관련 기업으로서 헥토파이낸셜의 주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2배 정도가 단기간 내에 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 STO 열풍이 다시금 잦아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의 증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뜨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테마성 열풍이었다면은 이제는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와도 협약을 했어요. 매출 채권 팩토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2주 정도 걸리는 해외 정산, 해외 송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아마존과 계약을 이미 맺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활기를 치는 칠수록 혹은 한국 기업들, 한국 셀러들이 아마존에서 많은 물건들을 올리고 그 물건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헥토 파이낸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핑이 불면서 유튜브에서 쇼핑 시스템을 대행해주는 그런 카페24가 주가가 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오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주가는 이미 4배 정도의 그런 상승들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페24가 유튜브 쇼핑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주가 상승,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라쿠텐,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전부 다 협력을 하면서 각국의 대표적인 그런 유통망 서비스, 온라인 쇼핑 서비스와는 이제 전부 다 협력을 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역직구가 팔리든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 상품을 직구로 상품을 사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헥토 파이낸셜이다. 특히 이번에 K 상품들, K 뭐 음식료들, K 뭐 화장품 이런 것들, K 뷰티, K 뭐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팔리면 팔릴수록 자연스럽게 헥토 파이낸셜의 그런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한 번 더 볼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에요. 이미 헥토 파이낸셜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런 식의 열풍이 부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실적이 이미 찍히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성장세가 안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기업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PG에 대한 그리고 현금 결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에도 붙게 되면서 결합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2026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 잡혀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 1,700억이기 때문에 further PL 2년 정도 further PL 가져왔을 때 POR이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열풍이 불고 있는 유튜브 쇼핑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카페이사 같은 경우도 이미 시가총액은 9,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보시면 2016년 기준으로도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400억 정도. 그러면 그중 결국에는 2년 정도의 forward POR을 가져왔을 때 약 25 정도의 그런 POR을 미리부터 땡겨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 혹은 틱톡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능성, 국내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럼 카페이시사는 국내에서 유튜브 쇼핑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약 9,400억이고요. 그런데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월마트라던가 혹은 라쿠텐 심지어 틱톡 마켓까지, 틱톡 숍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자 밝히고 있고 이미 협력을 하고 있어요.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도 되게 된다면은 그 카페24와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시장에서 판가름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24는 유튜브 쇼핑에서만 현재 국내 시장에서만 하고자 하는 것에 불구하고 9,400억 정도의 시가총액, 헥토 파이낸셜은 미국 시장 혹은 일본 시장, 중국 시장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교도를 만들고 있고 이미 아마존 혹은 알리에서는 3분기부터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음에도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700억, 심지어 실적이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거기다가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혹은 가상화폐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이쪽에서의 압도적인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헥토 파이낸셜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오늘 17% 가량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9%가량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지지가 잡힌다거나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막 30월선을 돌파한 수준이에요. 이제 막 30월선을 돌파한 수준이고 보시면 상장 당시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고평까지 한다면 저는 딱히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라던가
수혜라던가 성장 모멘텀, 성장성 대비 헥토파이낸셜의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그다지 고평가가 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3분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진출을 할 거예요. 아마존이던가 혹은 알리바바 등의 3분기부터는 매출 채권 팩토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진출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수혜 정도가 작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K 물품들, 뭐 K-팝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K-식품, K 뭐 미용기기, K 이제 뷰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어떤 것들이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지만 여전히 K 뷰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기존의 이제 피지사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은행들, 기존의 이제 소액업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굳이 헥토파이낸셜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피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송금 유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드를 만약에 카드를 결제한다면은 뭐 국민카드면 국민카드,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아니면 뭐 롯데카드면 롯데카드, 하나카드면 하나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그 카드에 맞는 피지사가 필요하게 나름인데, 이 헥토파이낸셜은 현금 결제 서비스를 일단 기반으로 대행 결제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다양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뭐 은행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은행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은행은 일단 중소기업에 일단 지원을 안 해줘요. 은행은 거의 대기업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알다시피 K뷰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외 송금업체를 믿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해외 송금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결제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키하다는 것이고, 200억, 300억, 400억, 500억, 10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에 대한, 정산에 대한, 송금에 대한 것들을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헥토파이낸셜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특히 2주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아마존, 알리바바의 그런 매출 채권 팩토링에 대한 수혜 정도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현재 최근까지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영업이익 29억에서 40억 정도 올라오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물론 현재부터도 있지만 추후를 생각했을 때 K뷰티라던가 K물품들에 대한 해외 시장 개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쪽에 대한 수요 정도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헥토파이낸셜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혹은 K 물품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내역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실시간 매수매도 내역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